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 황주명 베스트스탁에서 뵙고 있습니다. 그 베스트스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주식을 선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최고의 타이밍을 함께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참 이번 주 이게 오락가락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고 또 힘들면서도 또 웃게 해주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함께 해주는 그런 어떠한 방송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오락가락장이라고 했냐면 하락도 굉장히 컸고요. 또 반전 상승도 컸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는 미국장은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장이 하락을 하는 건지 이 장이 상승을 하는 건지 기준이 안 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내 종목은 또 이런 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내 산업은 정말 상승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는 기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든든한 또 버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화 02377-0263번 이렇게 하단에 지금 보이시죠? 그다음에 문자 샵 3772 그다음에 게시판 이데일리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특히 전화와 문자 보내주실 때 세 가지 요소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셔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과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낼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기준만 잘 잡으면요. 오히려 큰 수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항상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 주식 격언 중에 아시죠? 이 최고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함께 하시다가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그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하단에 또 이렇게 참여 방법이 또 있죠.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보시게 되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딱 누르셔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아니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송해 주신다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또 라이브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하는 부분들 무료 강연에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도 이데일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또 교재 2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많이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재 2권 함께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좀 무겁게 좀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누군가 얘기해주는 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시장이 정말 더 싫다고 차라리 올라가면 올라가고 하락하면 하락하지 왜 이렇게 시장이 헷갈리게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로직을 잡는 것도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황과 그다음에 산업 종목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이 시장을 또 잘 이겨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황을 보시면요. 그 재료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나옵니다. 없는 용어들이 막 나와요. 그죠?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상단이 좀 닫혀 있는 느낌이에요. 상단이 닫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좀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예전엔 전기차 섹터가 잘 갔거나 뭐 IT 섹터가 잘 갔는데 그 외의 섹터 재료에 목매려 있는 시장
목말라 있는 시장이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제로, 새로운 재료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이 좀 바라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연기금 때문에 얄미워 죽겠다라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이 지금 언제부터 매도를 시작했나요? 2021년부터는 매수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매도를 하죠. 왜 이렇게 매도를 하냐? 이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편입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을 좀 늘리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심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 언젠가 또 담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연기금 매도가 너무나 좀 크다라는 부분은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하방에 대해서 상방을 경직하는 역할은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식은요 수급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꾸준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금 외국인 콜옵션은 다행인 게 다시 매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태까지 매도 포지션, 콜이라는 것은 상승을 얘기하고요. 풋이라는 것은 하락을 의미해요. 롱이라는 것은 매수를 의미하고요. 숏이라는 것은 매도를 합니다. 주식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콜옵션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상방 포지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다니까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수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락가락한 건 맞으니까 상단도 다치고 하단도 다친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일 수도 있죠.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좀 요령껏 매매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요. 진짜 박스권이죠. 제가 며칠째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하단은 닫혀 있고 상단도 닫혀 있는 조금은 다소 지루한 어떤 루틴의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합지수가 이제 2,982.45포인트에서 3,096.50포인트로 박스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 잡고 위로 올렸다라는 부분은 좀 포인트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재료가 가느냐, 어떤 재료냐. 근데 이번에 한동안은 LG가 대박이 났었죠. LG가 대박이 났었는데 이제 그 LG의 뒤를 이어서 포스코가 대박이 나고 있어요. 포스코 전기차 관련주들이 순환 매급 등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점점점 등등등 포스코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기차랑 수소차로 연결이 돼버리면서 시장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대한민국에서 포스코는 20만 원 언더에서는 볼만합니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잘 안 들었어요. 에이, 철강회사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가치주 중에 신성장 동력을 참아냈습니다. 포스코는.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그 상방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그 수급과 모멘텀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시장에 대한 표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또 핫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콘서트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다 보니까 좀 주춤했다가 요즘 이제 백신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가치 기대감들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올랐는데 그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미스터 트롯 같은 뭐 트롯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30%를 또 뛰어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청률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흥을 하는 문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흥을 잊으면서 뭐 다양한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노래가, 대한민국의 엔터가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데 뭐 요즘에 이제 뭐 국악이랑 또 뭐 연결돼서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스크 중에 그 도깨비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도깨비 문양을 넣은 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는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외국에서는 너무 핫하게 지금 또 열풍이 불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저력주 중에 하나가 엔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펜엔터테인먼트 뉴 삼성출판사가 잘 갔는데 펜엔터테인먼트는 정치 테마까지 엮여버리는 바람에 더 좀 잘 갔습니다. 제가 주목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염을 토했네요, 그죠?
7,670원까지 뭐 12.96%. 설마 뜰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갭으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출판사 요건 이제 쿠팡이 상장하면서 상장 나스닥 이슈가 있으면서 삼성출판사의 스마트 스터디도 그 쉽게 가면 핑크퐁이죠. 그 아기상어 노래 이런 것도 이제 핑크퐁이 갖고 있는데 그 스마트 스터디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굴뚝 없는 사업들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관련된 부분인데 AI 및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플리토 잘 갑니다. 요즘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영문 같은 경우 이제 번역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영문 번역을 그 한글을 적어놓으면 영어로 바꿔주고요. 영어로 적어놓으면 또 한글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유료였거든요. 근데 거의 다 무료화 됐고 이걸 네이버랑 이제 오히려 기능을 합작해서 더 쉽게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좀 플리토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는 외국어에 대한 장벽도 많이 무너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섹터 AI 관련된 기술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서메이지라는 종목도 이제 클라우드 이슈랑 함께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굴뚝 있는 사업은 아직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장악하고 있다. 그다음에 굴뚝 없는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AI라든지 엔터주. 대한민국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굴뚝 없는 사업에 대한 열풍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서 어떠한 그 흥과 엔터, 그다음에 AI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다. 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377인데 제가 요즘에는요 완전 발로 뜁니다. 이제 조금 또 활동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산업적인 부분들,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실무적인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문의를 주시게 되면 다양한 또 실무 쪽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론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시원하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꼭 함께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590원에 네. 15%.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목명 이루온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90원에 15%. 1,590원에 15%. 혹시 뭐 이 종목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거 한다고 이거 좀 요즘 생각이 블록체인. 갑자기 네네네 그거 때문에 들어갔더만. 블록체인이랑 그다음에 이제 5G. 요 두 개가 이제 핵심 사업인 거 아시죠? 예. 네, 이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꿈이 있는 종목이죠, 그죠? 꿈이라는 거 요즘에 이제 뭐 가상화폐 이야기들도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실적이 작년도에 조금 좋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건가와 기대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조금 그죠? 근데 네네.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암호화 기술인데 암호화 기술 중에 해킹을 덜 당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블록별로 체인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한쪽이 뚫려도 그 암호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권과 다양한 쪽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G 쪽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1분기까지는 저는 그닥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는요. 근데 2분기, 3분기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정상적인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다면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간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굴뚝이 있는 사업, 5G, 굴뚝이 없는 사업, 블록체인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장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아직 많이 안 갔죠, 그죠? 네네. 다른 종목은 3, 4배 갔는데 이건 2배밖에 못 갔잖아요, 바닥에서. 네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차트 보시게 되면 요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네네. 조금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목표가가 1,900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오면 매매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매물 과정으로 봤을 때 목표가 1,900원을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뭐 1,400원, 1,500원, 1,420원 잡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바닥 구간이니까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42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꿈이 있는 종목은 참 좋습니다. 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들의 꿈은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운을 조금이나 받으셔서 다음 주에는 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네, 17,850원에 100%입니다. 아, 100%, 17,850원에 100%요. 뭐 들고 가게 된 계기가 뭐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좀 종목들 이렇게 월봉으로 좀 찾아보다가 네네네. 지금 괜찮은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기관 수급도 괜찮아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진짜 전기차 주유소랑 관련된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소외됐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포스코도 굉장히 소외주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목이 움직였고 현대일렉트릭 체제주주가 현대중공업인 건 아시죠? 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꿈이 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론 같이 연결해서 주가가 좀 연결되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대표적인 그 전기전자 기업이니까 전기차 모멘텀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바닥주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이클에서 바닥에서 4배가 올라왔으면 한 테포가 갔다. 나머지 종목들 다른 부분들도 시청자님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바닥에서 4배가 갔으면 원 사이클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4,840원에서 4배, 2만 원까지 갔으니까 원 사이클이 나온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입니다. 다른 코스닥이라든 종목 보시면 딱 4배에서 숨고르기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느냐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6,700억입니다. 6,700억인데 그럼 이제 종목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종목아, 1조 갈 수 있어? 그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답변이 나오는 게 결국은 기대감과 그다음에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전자 사이클에서 기대감과 실적은 현대일렉트릭은 아직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현재 7천억 정도 구간인데 3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보면 25,000원 부근까지는 전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25,000원이 가면 이제 좀 길게 주봉 월봉으로 보면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25,000원에 네. 이 구간은 좀 다소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만들었던 14,000원 구간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분조분 움직일 것 같아요. 급한 종목보다는 약간 조분조분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좀 기간을 두시고 목표가 24,000원, 그 손절가 13,800원 제시 드리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오늘은 좀 다양한 종목들이 왠지 또 문의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후성. 예, 13,000원에 20%입니다. 13,000원에 비중 20%. 예,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친환경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서 또 추천 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네요. 아, 이게 종목은 좋다고 하는데 빠지니까 그게 제일 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후성은 원래 강한 달이 있어요. 강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7, 8월에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 예.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냉매가스 있잖아요. 예. 예. 냉매가스 시장의 선두업체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운 날 잘 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춥잖아요, 날씨가 아직은. 예. 그리고 또 봄에는 좀 덜 가는 성향이 있어서 주식의 성향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서운한 게 두 번째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기차 관련된 전해질 관련된 그 또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물질이 있고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인데 시총이 1조라면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원래는 그 8,000원에 사서 원래 12,000원에 파는 게 기본 노직이거든요. 나중에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8,000원에 사서 12,000원에 매도.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요. 이 종목은 참 얄미운 게 더 가지도 않아요. 12,000원 가면 또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나중에 지금 20%잖아요. 예. 조금 더 9,000원 밑으로 내려서 8,000원대에서 밑으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20% 정도. 예. 그리고 나중에 12,000원 되면은 내용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12,000원 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8,000원에 매수를 하세요. 요걸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예. 이것을 좀 계속 좀 기다려도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종목은요. 어차피 기다리면 또 올라오잖아요.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차트거든요. 예. 차라리 8,000원 내려왔을 때 물을 타셔가지고 본전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다시 또 밑에서 매수하신 전략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도했다 8,000원에 다시 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잠시 한번 볼까요?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자, 요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 드릴 건데요. 자, 기관 수급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좀 반 정도 매도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반 매도해서 그 반을 다시 평단을 맞추면 되잖아요. 반은 들고 가시면 좋은 게 아직 회사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 그 종목의 습성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인데 종목 매수가 비중. 제가 주식을 2,000개 종목을요. 제가 15년 동안 봤거든요. 물론 신규 종목은 모르지만 그 종목들의 습성들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요. 한번 또 문의 주시면은 철저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네. 매수가 29만 5천 원. 네. 비중 30%요. SK이노베이션 들고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주식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네네. 처음에 그냥 연습 사봐 한번 사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수익이 컸는데 요즘에는 되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서 걱정 좀 되시겠어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길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길게도 볼 수 있어요. 길게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대한민국의 3대 전기차 관련된 핵심 종목을 뽑으라고 그러면요. 네네. 1대가 삼성 SDI, LG화학 1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대가 삼성 SDI, 3대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요게 이제 3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61조 정도 돼요. 시총이. 네네.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시총이 약 46조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이게 1대 2대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SK이노베이션 보면은 시총이 24조밖에 안 돼요. 좀 격차가 있죠. 그죠? LG화학 60조, 삼성 SDI 50조면은 왠지 10조 다운하면은 한 3, 40조는 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소송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다시 SK이노베이션이 키 맞추기를 할 거예요. 아마 종목들별로. 그러면 이 적정 가치로 봤을 때 제가 35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35조면 지금 24조 대비 10조 정도 더 올라간다면
네네. 그래도 한 30에서 40%는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키 맞추기가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25만 원에 한 40% 계산을 하면은 35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네네. 그래서 35만 원까지는 그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무난하다. 그래서 네. 좀 35만 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분명히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인 게 맞는 게 요즘에 제가 이제 전기차 업체들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다른 데는 지금 사람 구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 채용이 쉬운데 전기차 네네. 직원 채용은 어렵대요. 아, 그만큼 네. 잘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35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시고요. 손절 네네. 라인은 20만 원 보는데 뭐 손절 라인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네네. 보시면서 예,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참 주식이라는 것이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 결국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또 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좀 전화기 네네. 가까이 대시면 전화 잘 들리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최대한 크게 했는데 음량 더 크게 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디트리 BNP고요. 네. 25,000원에 17%. 이거 물타기 해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아, 물타기에서. 네. 그거 G3BNT는 종목도 좋은데 이렇게 급락해서 화가 나시겠어요. 아,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대응도 안 되고 이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도너리 BAP 종목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G3BNT가 사실은 이제 네. 임상 그 안구건조증 있잖아요. 네. 그거 임상 3상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교모세포 치료제든 그 네. 쉽게 얘기하면은 좀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에 대한 임상 결과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이 작아요. 아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HLB랑 G3BNT랑 한번 악재 뉴스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날 확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오명은 벗었잖아요. 그죠? G3BNT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왜냐하면 돈이 없나 봐요, 회사가.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이 없다 보니까 그 지분 이슈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이건 네. 고통을 주지만 그러니까 치료가 네.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은 좀 몸이 네. 아픈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치료를 할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좀 회복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 좀 너무 단기로 안 보셔도 되죠. 예, 일단은 신용은 아니니까. 좀 길게 보시면요. 이거 어차피 뭐 나올 이슈는 많으니까요. 지금은 네. 수술하고 나서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라서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회복은 안 네. 되지만 충분한 부분은요. 3만 원 이상은 전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럼 3만 원에 매도하시면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바닥에서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라도 지금 또 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네, 그냥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술했으니까 좀 치료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3만 네. 원에 기존 물량 갖고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은 문의 좀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런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잘 갈 수 있다가 갑자기 악재 뉴스 때문에 빠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웬만큼 다 스펙트럼은 갖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십시오. 궁금한 내용들 팍팍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다음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GL 팜텍이고요. 1,380원에 20%예요. GL팜텍이고 제가 매수가랑 비중을 잘 못 들었어요. 1,380원에 20%요. 1,380원에 비중 20%. 네, 추가만 해갖고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예, 대선 투어 관련주기도 하고 많이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네. 그랬는데 요즘 계속 하락하네요. 제가 사실은 너무- 지금 시청자님 전화 받으면서 좀 재무구조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그쵸. 재무구조가 네.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아시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환기 종목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기 종목 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환기 종목 돼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추가 매수를 더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제가 그 부채 비율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많이 좀 감소는 시켜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패 시즌이라 너무 저기가 두려워서 손절 다음 주에라도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반등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250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한 번 더 튈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1250원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네네, 지키는 건 더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네네. 125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실 때는요. 그 1000원 깨지면 손절 라인인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 1250원에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기업일 것 같은데 오래 가면 이 기업은 나중에 또 이상한 이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50원에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들 항상 응원 드립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만도고요. 네. 네, 74,500원에 10%입니다. 74,500원에 비중 10%. 네네. 만도 참 기업 좋은데요. 근데 좀 요즘에 하락해서 좀 재미가 없으시겠어요. 네. 자, 만도 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자율주행 네네. 아다스 때문에 좀 희망을 품고 들어갔는데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나 해갖고 매도 시점 같은 것 좀 궁금해서요. 사실 이제 애플카 이슈가 만도랑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애플카가 조금 흐지부지하고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못 올라간 건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도가 과연 지금 현재 시총이 3조거든요. 3조의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시총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조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네. 만도가 현대차 쪽이라 이렇게 딜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거 봤을 때 자동차 이슈로 관련했을 때 저는 3조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전기수소차 모멘텀도 있고 자동차 이슈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네. 예, 근데 이제 8만 원짜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8만 원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시청자님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내려올 것 같다만 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상승과 하락이 있으니까요. 네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 정도만 더. 네. 그래서 8만 원의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자도 제가 또 체크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연선 매수가 1,250원, 비중 20%입니다.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817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한연선 사실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죠. 근데 대한연선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 시총이 지금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이 종목이 이제 문제가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8억 5천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공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ID, 이트론 이런 종목처럼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후룩 내려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면 1,1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1,100원에 아쉽지만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재접근하신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말씀을 해주셨죠? 6350원 비중 10% 자금이 많이 내렸는데 추매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수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저 두산 퓨어셀 종목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고 두산 중에서도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소차, 전기차 이슈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6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오히려 6만 원을 목표가로 잡고 내려왔을 때는 4만 원 밑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방이 열려 있어요. 122선 맞고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두산표세 같은 경우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 6만 원, 그다음에 매수가 4만 원 이하로 보시는 전략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AS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 AS 같은 경우 이제 패션 플랫폼이랑 이 종목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종목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거죠.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여유롭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사모판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닥주들 매매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렇게 파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원래 바닥에선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시끄러울 때 파는 거예요.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좀 거래량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고 매수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관심주 두 종목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리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죠? 바닥에 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붙어서 매력이 있는데 비대면 중에서 제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있죠. 우리가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등록할 때 주민등록증 인증하는 기능이 있는데 모바일로 리더,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나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모두 다 좋아요. 모두 다 좋고 그다음에 PBR 적고요. 유보율 2300%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오히려 이 종목은 이런 전략 하나 드릴게요. 요거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추격하지 마세요. 21,000원 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21,000원 내려오면 또 단타도 가능해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21,000원에서 분할 매수했다가 한 24,000~25,000원에서 매도하고 21,000원에서 매수하셨다가 또 24,000~25,000원에 매도하고 요 단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뉴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솔 PNS라는 종목이에요. 한솔 PNS. 이 종목은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한솔그룹이에요. 한솔그룹이기 때문에 한솔그룹도 요즘에 삼성 이슈 있으면서 잘 가잖아요. 그죠? 그 일부 공공기관 등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IT 서비스 부분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한솔 결국은 뭐예요? 좀 있으면은 그 선거철이잖아요. 부산 선거랑 서울시장 선거 있으면 한솔 쪽에 제지. 그죠? 한솔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두각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든든한 백 있는 종목은 좋습니다. 좀 종목은 가볍고요. 백은 단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가 한솔홀딩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장대 양봉의 중시값 정도면 2,050원 정도 되니까 지금 자리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다. 21선 아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원 제시드리고요. 이 종목 손절가는 1,400원 드리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최근에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왼쪽 이제 하단이죠, 하단. 하단에 좌측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주식은 항상 고통을 주면서 수익을 버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자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회복을 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좀 현명한 저는 투자라고 봐요. 추격 매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 추격 매수 같은 경우 너무 높게 산다는 단점이 있고요. 바닥에서 매매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급등 눌림 매매는 요 중간 단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 52 급등 눌림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것이 수집화. 제가 항상 유교소를 갖고 오는데 이 유교소는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유교소 중에 기준선 52는 2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주가를 보게 되는데 일목균형표, 주가의 중심점을 찾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중심점을 찾는 것 중에서 제가 갖고 오는 거는 기준선 52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선이란 단어는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처음에 일목균형표, 일목산이 만든 책이 3권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보고 나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딱 이해하면서 아, 요 정도 구간에서 한국형으로 좀 바꿔서 매매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국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화 전략이라 그러는데 주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그럼 기준선 52를 보느냐? 52의 중시값을 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52일 동안 최저가과 최고값의 중시값 자리를 알고 그 자리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포인트를 보는 것이 기준선 52 매매법입니다. 급등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해 보시면요. 2에서 3개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급등 기간 중 중시값이 발생하죠. 2에서 3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중시값,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닥부터 고가까지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세 상승 이후에는요. 숨을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평단가까지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중시값 이하에서 매수 시 숨고르기 저점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7% 전고점, 신고 돌파 이 3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등하기 전에 모멘텀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수급이 붙죠. 수급이 붙고 나서 쭉 해서 한 번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봉으로 지금 제가 표현한 건데 급등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눌리는 자리가 딱 어디서 발생을 해요? 기가 막히게 기준선 52값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으로 보든 일봉 기준으로 보든 기준선 52 중심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왜? 주식은요 한 번에 못 갑니다. 한 번에 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훅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 가고 훅 올라갔다가 쉬었다 가는데 그게 뭐예요? 60주선이 될 수도 있고 6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는 가격 중심값. 요 자리가 평단값입니다. 자, 여기 52의 값의 중심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후루룩 올라갔잖아요. 그죠? 후루룩 올라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 기준선 52 자리에서 여러 번 퉁퉁퉁 튀어 올라갑니다. 이 종목을 내가 매수 못해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뭐가 냐면 크게 다쳐요. 특히 그 추격 매수하면 원점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선 52, 주봉 기준선 52포인트, 일봉 기준선 52포인트에서 매수 전략을 짜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재반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망을 하면 어때요? 조금 이제 그 실망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한번 실망하면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서 탄력적으로 한번 수익을 짧게나 몇 번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미국 그 전기차 루시드 모터스 상장 임박 기대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규모 수급이 붙고 나서 여기서 추격하고 싶죠.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딱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서 이런 자리를 알고 싶지만 만약에 잘못돼서 밀려 내려올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인지라. 또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를 갖게 됩니다.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불안 요소를 어디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거고 그 포인트는 어디서 줄인다? 기준선 52자리 눌림에서 우리는 활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노텍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중간값에서는 어느 정도는 모여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맞느냐? 이제는 주식 AI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더 잘 맞게 되는 게 AI를 거래량과 주가와 그다음에 타임까지 넣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수치적인 부분들을 적용해서 확용을 할 때 결국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심값이라는 이론으로 연결이 돼요. 중심값. 그럼 그 중심값에 대한 이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눌리면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기준선 52의 값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중심값에 대한 논, 3개월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소프트도 마찬가지, 큰 종목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주가 이렇게 붕 뜨게 되면 누구나 다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게임이 또 대박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만 하는 게임 한다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하겠지 하고는 꼬마가 하겠지라고 하지만 요즘은 키덜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 어덜트와 키즈의 그 합성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게임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성인의 또 전유물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게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 근데 게임에 대한 중독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종목 자체도 쫙 올라갔어요. 쫙 올라갔다가 딱 눌리는 구간을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그죠? 이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준선 52 구간에서 우리는 눌림과 상승 포인트를 접근하고 도약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가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을 때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기준선 52까지 내려오니 그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셨을 때 손실은 최소화되고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기 샵 3772 황주명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핸드폰 카메라 그 QR코드로 찍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데일리 맵.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일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종목과 최고의 주식은 결국은 수익을 주는 종목이다라는 핵심 단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임 황주명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